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오늘 이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검색어가 정말 이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났는데 임금이 다시 10년 전에 3,500위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검색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인가요? 이건 젊은 세대가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향한 절규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논의되고 있고 댓글도 차단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적어도 3,000위안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3,000위안이다. 월급이 3,000위안으로 돌아간 건 괜찮다. 하지만 물가도 제발 2000년대,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0년 전 은행에서 일할 때 월급이 6,000위안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4,800위안 밖에 안 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고향인 삼선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1,800위안 밖에 안 돼요. 벌써 몇 년째라고 하네요. 그래도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만 면접을 3군데 보고 왔어요. 첫 번째 회사는 급여나 복지 조건이 괜찮았는데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회사는 기본급이 4,000위안이라고 했지만 사회보험료랑 개근 수당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건 3,000위안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낮았어요. 세 번째 회사는 영업직이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연말이니까 그냥 고향에 가서 쉬다가 명절 지나고 다시 구직하라고들 하는데 요즘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찾고 싶어요. 지금 서한의 월급 수준이 2년 전보다도 더 낮아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한 네티즌은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북경의 한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월급여 실수령액이 3,200위안 밖에 안 됐어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이직했지만 월급이 고작 4,000위안 정도라서 여전히 빠듯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채용 공고를 봤는데 광주에서 사무직을 모집하는데 월급이 겨우 2,300위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월급이 조금 높은 것 같아도 생활은 여전히 빡빡해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옷 한 벌 800위안, 밀크티 몇 잔 200위안, 두세 번의 모임 500위안, 부모님 식사 대접 300위안, 화장품 200위안, 친구 생일 선물로 100위안 정도 썼어요. 여기에 기름값까지 합치면 이번 달 지출이 3,500위안이 넘어요. 월급 4,000위안으로는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이번 달은 오히려 500위안 적자가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월급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정부가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월급이 5,000위안으로 책정한 직장이 나왔다면 곧이어 누군가가 난 3,500위안만 줘도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3,000위안이 나타나고 2,500위안으로 내려가고 결국 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급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런 임금의 역전 현상이 왜 발생할까요? 결국 저급산업 간의 가격 경쟁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급망이 필사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 12위안에 잘 팔리면 누군가는 바로 9.9위안, 심지어 9위안에 판매하죠. 같은 상품이라면 당연히 더 저렴한 걸 선택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공급망 전체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생산 의욕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네티즌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온라인에서 월급이 2,000에서 3,000위안인 직업이 많다는 글을 보고 자신의 월급 3,500위안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조금 우쭐해지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런 말들이 구직자의 기대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을 이용해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전체 임금 수준을 더욱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블로거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18선의 작은 현에 살고 있는데 HR로서 어느 정도 사고력이 필요한 대졸자를 채용해야 했어요. 당시 회사에서 책정한 예산은 월급 4,500위안이었죠. 며칠 후 사장의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아직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죠. 그러자 사장은 급여를 3,000위안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그가 사장에게 왜 갑자기 3,000위안으로 낮추느냐고 물었더니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 온라인에 보니까 다들 대졸자 월급이 3,000위안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3,000위안을 지원하는 대졸자들이 넘쳐난대. 그러니까 3,000위안으로 조정해.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지금의 사장들, 자본가들은 대졸자의 가치가 3,000위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요? 한 네티즌은 대졸자들이 분명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이 점점 획일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단지 3,000위안 정도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료, 친구, 심지어 고용주까지도 대졸자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점차 하나의 추세로 굳어져 대졸자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현재 급여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이러한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급여가 동결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 4선 도시에서 월급이 2,000에서 3,000위안 정도인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여동생이 밀크티 가게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월급이 겨우 2,000위안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높은 연봉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마치 모두가 985 211 대학 졸업자는 수만 위안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과장된 부분일 뿐입니다. 한 1인 미디어 블로그는 이전에 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식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아 처음에는 급여 수준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과거에 어렵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000위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회사는 4,000위안의 월급을 제시하며 1급 대학 졸업생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급여를 3,000위안으로 낮췄고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2,500위안 아래라고 합니다. 실습생의 경우 실수령액이 2,000위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급여에서 월세와 식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이처럼 낮은 급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체불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과 체불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구조 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통해 겨우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급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천이 또다시 앞장서서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교사들의 급여를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의사들의 급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축폭은 30%에서 최대 50%에 달하며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최저보장급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축폭도 더 큽니다. 일부 의사는 연봉이 무려 20만 위안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급여 삭감은 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급여 삭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의사와 1인 방송 블로거들이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대규모로 급여를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4년 초 강신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8%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미 급여 삭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중의학 석사 출신 주치의는 현재 월급이 3,800위안으로 줄어들어 주택담보대출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일부 의료진 월급이 단 500위안만 지급받아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활 압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제 동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월급 얼마나 받았어? 라고 묻더군요. 다들 지급된 월급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병원 측에서 급여 삭감을 공지했을 때 저는 성과급만 줄어들 거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성과급이 반년 넘게 지급되지 않았으니 삭감된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깎인 건 성과급이 아니라 기본급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 병원의 의사들이 올린 글을 많이 봤는데요. 다들 성과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성과급이 만 단위로 지급됐지만 지금은 겨우 몇천 위안만 받거나 몇 개월째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큰 차이가 없냐고요? 그건 원래부터 성과급이 매우 적었고 제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성과급이 몇 개월씩 밀려서 나오는데 나와도 고작 2,000위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상태로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병원 월급이 이렇게 낮은데 왜 퇴사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첫째, 병원에서도 이미 몇 개월째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면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위약금이 너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사 시 20만 위안 또는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건 대부분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하거나 아예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월급은 점점 줄어드니 의료진들이 애초에 가졌던 사명감과 직업적인 이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아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 심각한 곳은 이미 폐업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최근 고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고향에 있던 국립 산부인과 병원이 갑자기 폐업했는데 그 이유는 환자가 없어서였고 의사들도 모두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의료업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육 분야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의 처우가 낮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교사 자격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과 교사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최신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제 교사는 전면적으로 석사 학위를 요구합니다. 학사 졸업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취업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전문대와 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지금 이불 속에서 몰래 울고 있겠네요. 더 답답한 것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보험료마저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회보험이 올랐어요. 올해 12월부터 심천의 사회보험 최저 납부 기준이 기존 3,523위안에서 4,492위안으로 변경되며 납부액이 27.5%나 인상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다들 심천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는 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도 아니고 종잡을 수 없는 A주도 아니고 흔들림 없는 월급도 아닙니다. 바로 사회보험료입니다. 1년 사이에 무려 2번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지갑을 강제로 은퇴시키겠다는 건가요? 네티즌들은 기존에는 사회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정도였고 매번 몇 위안 수준의 인상이라 체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00위안 이상 급등했으며 심지어 7월부터 11월까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갑이 텅텅 비어버려 남는 게 없을 지경입니다. 한 네티즌은 심천에서 번 돈은 심천에서 다 써야 한다. 한 푼도 집에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씁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회보험료 인상이 외지인의 대거 유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천으로 전입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가 상승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심천의 사회보험료는 북경이나 상해보다 40에서 50% 저렴하고 심지어 일부 2, 3선 도시보다도 20에서 30%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직장인들의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데 보험료만 대폭 인상되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천의 최저보험 납부 기준이 2,306위안인데 여기에 높은 월세와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보험료를 떼고 나면 매달 남는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올해 겨울은 정말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못한 한층 떨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2020년 겨울 우리가 막 이사 왔을 때였어요. 남부 지역이라 겨울이 되어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와서 속옷을 벗어야 할 정도였죠. 베란다 문도 활짝 열어뒀는데도 실내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윗집의 바닥 난방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2021년 겨울에는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간 뒤에야 난방을 켰어요. 왜냐하면 0도 전까지는 이불 위에 담요를 덮으면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0도가 되니 담요로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추웠어요. 2022년과 2023년 겨울에는 난방을 오직 안방에서만 틀었어요. 거실은 난방을 켜지 않아 실내외 온도 차이도 거의 없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오직 안방만 조금 따뜻한 정도였어요. 2024년 겨울부터는 이미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난방을 안 틀었어요. 작은 전기담요를 깔았거든요. 올해는 아마도 난방을 켜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